当然是，他的马龙오늘 우리는 마릉옥 여름 대법문의 인터넷을 통해서 보고 시청하시고 계시는 여러 스님들, 비구 비구니 스님들, 마찬가지로 여러 부처님, 제자들, 그리고 여러 켈롭 스님들, 여러 선지식 스님들, 마찬가지로 또 신심 있는 모든 법우님들, 남녀 법우님들 모두에게 처음으로 제일 먼저 인사를 드립니다. 길상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작년에 이어서 여름 법문을 하죠. 그래서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말할 수 있는 날이 법문을 할 수 있는 날이 15, 16일 정도입니다. 그 안에 그 동안에 공사경군 쭉 달라이라마께서 미국에서 유럽으로 가시고 또 인도로 오시고 또 길에서 또 이렇게 길에서 잠시 이렇게 뵙고 또 달라이라마 전사님을 뵙고 그것을 하는 이유로 인해서 우리가 한 8번 정도의 강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작년에. 그래서 그 작년에 그랬고 올해는 지금부터 계속해서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했던 그 부분에서부터 이어서 하자면 우리가 지금 어느 내용에 이르렀냐면은 어느 부분을 해야 하는가 하면 허용되지 않은 10가지 사항, 14에 대해서, 불허용 14에 대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허용되지 않는 14가 무엇인가 하면은 이전 강의에서, 법문에서 우리는 초기에 원시 불교, 부처님께서 태어나시고 출현하시고 열반에 드신 그러한 때, 그 당시에 부처님 제세시였던 부처님 가르침, 불교, 부처님 법이 전해지고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 어쨌든 부처님이 불법을 말씀하신 것, 그 당시에 승가가 어떻게 발전했고 당시에 부처님 제세시의 정치 상황이 어떠했는지 그 당시 그 나라의 상황, 사회적인 상황, 또 그 당시 승가의 어떤 상황이 어떠했는지 마찬가지로 부처님 가르침이 전해지는 거 있죠. 그러니까 부처님 사kyatthava 부처님 가섭불까지 또 가섭 아난 이렇게 가르침이 전해졌죠. 그러한 부처님의 그 가르침의 연대기가 어떻게 했는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했는데 요약하자면은 그 당시 우리가 그 부처님 제세 당시에 부처님 법이 전해진 그 당시 그 당시에 인도의 상황이 어떠했는지 또 마찬가지로 당시에 인도 사회 그리고 불교 승가 사이에 여러 가지 상황이 어떠했는지 여러 측면에 대해서 다양한 관점에서 우리가 논의하고 이해를 가졌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제1차 결집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제1차 결집이라는 것은 주로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고 난 뒤에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경장 그리고 율장 그런 거에 대해서 그래서 경율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경율론 3장을 얘기하는데 당시에 많은 현자들이 많은 그 시대에 연구하는 많은 학자들이 경장과 율장 이것을 제1차 결집 때 결집을 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그것을 제1차 결집이라고 말합니다. 간단히 말해서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신 이후에
시간이 이렇게 점차 이렇게 순차적으로 지남에 따라서 불교가 교적인 가르침이 불교도의 사회 그리고 그러한 것이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많은 영역에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전부터 쭉 이전부터 불교가 발전해 오면서 많은 문제라든지 또는 의견 불일치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 어려움과 의견 불일치가 발생하고 나니 그래서 어떻게 해결을 했냐면은 승가 공동체가 최초로 분열을 합니다. 두 파로. 그래서 두 부파로 근본 분열을 하게 됩니다. 그것을 역사적으로 뭐라고 하냐면 최초의 부파 분열이라고 합니다. 근본 분열이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분열이 된 그 당시 그 무렵부터 삼장을 결집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삼장을 결집하기 위한 2차 결집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근본 분열이 어떻게 해서 분열이 일어났는가? 마찬가지로 제2차 결집은 또 무엇 때문에 제2차 결집이 일어났는지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근본 분열, 근본 부파 분열에 대해서 드리고자 할 때는 그래서 분열의 총매제인 허용되지 않는 10가지 사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우리가 두 가지 결정하기 어려운 두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은 많은 학자들이 근본 부파 분열이 일어나게 된 촉매제가 바로 우리가 허용할 수 없는 10가지 사항, 이야, 10가지 일이 아니라 그 근본 분열이 일어난 것은 허용되지 않는 14가 아니라 오비구 마하데바의 5가지 사항, 이 부분에 대해서 비구가 말한 그 5가지 이 부분을 주로 해서 일어난 것이지 10가지 이 모두가 다 분열의 원인이 된 것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또한 다른 설명은 어떤 것인가 하면 많은 학자들이 근본 분열이 일어난 것은 허용되지 않는 10가지 때문에 실질적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원인은 됐다. 근데 그것이 근본 분열이 일어나게 될 씨앗은 되었다. 그래서 근본 부파 분열이 일어난 것은 그것으로 인해서 어떤 원인은 되었지만 그것 때문에 실질적으로 직접적으로 분열이 된 것은 아니라고 말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허용되지 않는 14라고 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는 14가 좀 중요한 일이죠. 어쨌든 그래서 허용되지 않는 부처님 계율에서 절대 허용할 수 없는 10가지가 어떤 것인가 하면 어쨌든 그 허용하지 않는 14가 무엇인지 우리가 아는 것이 실질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10가지 허용하지 않는 일을 말을 하자고 하면은 네 부분으로 나누어야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총설, 두 번째는 원인이 일어난 방법, 네 번째는 그러니까 대중이 결집한 것, 네 번째는 10가지 근본. 그래서 그 당시에 결집을 한 결과가 어땠는가 하는 거. 이 네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총설입니다. 총체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배경에 대한 일반적인 토론인데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현존하는 대부분의 자료에 있는 설명에 따르자면은
제2차 결집을 개최하게 된 직접적인 촉매제, 직접적인 원인, 모태가 무엇이냐면은 금과 은을 받아들이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에 대한 논쟁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주로 우리가 금과 은을 매개체로 썼죠. 화폐로 썼는데 그것을 허용할지 말지에 대한 그러한 논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논쟁이 어떻게 일어났는가 하면 부처님이 열반에 든 이후에 불교는 계속해서 인근 지역을 통해서 많은 지역으로 인도 전역으로 퍼져갔고 또 겐지스 강의 지류인 야무나 강을 거슬러 올라가서 서인도 불교의 중심지가 된 솜라, 미투라, 마투라시까지 이렇게 계속 퍼져나갔습니다. 그래서 야무나 강을 거슬러 올라간 지역입니다. 이게 동계 솜라 마을까지 이렇게 계속 요새 말로 하면은 마투라 지역입니다. 마투라 지역을 거슬러 올라가서 서인도 불교의 중요한 중심지가 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마투라는 그 지역은 힌두 교도의 성지입니다. 그래서 힌두 지역에서 크리슈나라는 크리슈나의 발상지로 여겨집니다. 힌두 성지이죠. 그래서 마투라라는 지역은 힌두교에서도 아주 중요한 주요 성지로 여겨지는 곳입니다. 어쨌든 힌두교가 의 입장에서도 중요한 성지이지만 그 당시에는 한동안 불교가 번성하던 그런 중요 지역도 됩니다. 그래서 설일체 유부학파의 학파가 번성한 그런 주요 지역으로까지 나중에 근본 지역으로까지 승격이 됩니다. 먼저 작년에 이제 설명을 했죠. 그러한 역사를 말씀드릴 때 부처님의 제자 성자 까띠아나 존자가 마뚜라 지역을 여행하고 그곳에서 법을 가르쳤다는 그러한 기록도 있습니다. 그런데 부처님 자신이 그곳을 마뚜라 지역을 다니셨다 하는 그러한 기록은 상세한 기록은 없습니다. 아마 부처님께서 직접 그곳을 여행했다는 그러한 언급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인도의 서인도는 겐지스강의 중상류를 따라서 있는 지금 요즘 말하면 그러니까 브라만교가 널리 퍼져 있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있던 사람들의 관습이나 이런 것이 아주 보수적인 그러한 지역이었습니다. 아주 강건한 그러한 사상을 가진 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겐지스강 중부에서 하구까지 동부 지역, 동인도 지역은 샬마나, 사문이라는 사람들. 사문이라는 것은 슈라마나는 고대 인도에서 널리 퍼진 여러 가지 영적 수행을 하고 출가하고 또 금욕을 하고 독신을 실천하고 그다음에 탁발로 생활하는 이러한 사람들, 그러한 수행자들을 사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문이라는 사람은 고대 인도에 원래 있던 분입니다. 나중에 이 사문들이 불교도들로 이어졌고, 그래서 그러니까 샤르마나 불교도들을 나중에 불교 출가자들을 사문이라고도 부르죠. 그래서 그 전에 인도에 원래 있던 사문 이러한 수행자들을 이었다고 합니다. 어쨌든 동인도 지역에 많은 사문들이 있었고 그 사문의 수행을 하는 그러한 지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 아주 성지를 여기는 그러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래, 이러한 지역에서는 조금 사람들이 마음이 더 여유가 있고 좀 훨씬 더 자유로운 그러한 사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 두 지역에서 지금 브라만이 있는 그런 사문들이 있던 그 지역과 그리고 먼저 말씀드린 그러한 어, 마투라 이 두 지역에서는 불교가 발전을 할 때 각각 형태를 달리 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견해의 차이는 율장에서 더욱더 두드러졌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신 이후에 1200년이 지난 후에 어, 서양, 동양, 서부, 동부 특히 이러한 승가의 계율에 대한 견해가 아주 특히 바이샬리의 승가의 율장에 대한 견해가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2차 결집을 할 때는 아마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신 지 100년 또는 200년이 지난 후라고 하는데 그래서 제2차 결집이 언제 열렸는가 하는 데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어쨌든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신 후에 100년 또는 200년이 지난 뒤에 제2 결집이 열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2차 결집이 열린 원인이 무엇인가 하면은 상황이 무엇이냐면은 요새 말로 하면 바이샬리, 바이샬라, 바이샬리라는 지역, 바이샬리 양바젠, 그러니까 빈지라는 지역. 그래서 브린지의 종족들이 사는 그러한 사람들이 사는 비구들의 수행이 처가 있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허용하지 않는 10가지 십사가 이 비구들 사이에서 비구들로 인해서 일어났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허용되지 않는 10가지 십사의 그래서 율장이라는 것은 어, 율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여유가 있는 건데 처음부터 그렇게 딱딱하고 긴박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쨌든 율장에서 허용되지 않는 10가지 점의 어떤 이 심각한 사태를 이 비구들로 인해서 논란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허용되지 않는 10가지 점의 심각성을 최초로 본 비구는 서인도의 장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율장을 헐빈하게, 그러니까 여유 있게 이렇게 지켜서는 안 되고 아주 엄격하게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 하고 생각한 심각하다고 여긴 최초의 비구가 나타났는데 그분이 장로 야샤였습니다. 그래서 야샤는 서부에서 온 비구들이 논란을 일으킨 그 부분에 대해서 10가지 이 부분에 이것이 이 사람들에 의해서 야기된 이 10가지 점이 율장에 있어서 심각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나서 야샤는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깔렌다기 부트라, 야샤 깔렌다 부트라 라는 야샤 깔렌다, 장로 야사가 원래 이름 하면 약샤 깔란다가 부트라의 줄임말입니다. 또 야샤 또는 야쇼다, 우리 티빗어로 하면은 야쇼다 하면은 아주 견고한, 그래서 라고 티베트로는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티베트의 설일체 유부의 아주 사소한 그러한 주제에서는 어린 야샤로 번역됩니다. 어쨌든 이 야샤라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야샤, 야소다, 야샤, 카칸다, 카푸타 하는 것이 야사라는 사람의 이름입니다. 어쨌든 이 이름, 야샤라는 이름을 가진 장로 야샤라는 분이 설일체 유부 율장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내된 장로 야샤라는 분은 그분과 가섭 존재의 제자라고도 합니다. 아난다의 제자였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는 야세는 원래 브라만 카스트에서 태어난 아난다의 제자였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는 출가해서 불교의 가르침을 배워서 아라한 수준에 도달한 그러한 분입니다. 그래서 서부 인도 지역에 가장 영향력을 미친 그러한 장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우리가 배경 지식으로 해서 어떻게 해서 이 사건이 일어났는가를 말을 해보자면 당시 야샤 깐단 다카푸드라라는 이 장로는 동쪽 베이샬리로 여행을 떠났죠. 그래서 그 당시 그 바이샬리시로 갔는데 그 당시에 비구들이 아마 매월 8일, 14일, 15일에 비구들이 그 바루에다가 물을 채우고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곳으로 가서 사람들에게 금과 은을 이렇게 구걸을 했습니다. 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야사 장로가 봤죠. 그 상황을. 그래 마찬가지로 금은을 구걸을 할 때 신도들이 그 당시 이제 보시를 하는 신도들이 비구 스님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이렇게 의구심이 났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돈을 주지 않았고 어떤 사람들은 또 직접적으로 부처님의 제자들이 금과 은을 구걸하는 탁발하는 이러한 행동에 대해서 비난을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또 물론 그 금은이나 금전을 보시를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겐지스 평야의 평야가 그 인도 지역 겐지스 평야 중하부 지역은 그 당시 경제적으로 이렇게 많이 발전을 했고 또 이 상업과 무역이 발전한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돈과 금은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삭발하는 사람들이 어떤 보시 대신에 돈을 요구하는 관습이 점차 퍼져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부자이고 또 경제적으로도 또 힘이 있었기 때문에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밥이나 음식을 구걸하지 않고 걸식하지 않고 돈을 요구하는 그러한 관습이 점차 많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돈이나 금은을 지금 요즘에는 돈을 이렇게 보시하는 것이 일상적이지만은 지금은 뭐 당연히 받는 사람도 돈으로 받고 주는 사람도 돈으로 주는 이것이 그냥 뭐 그다지 이상하거나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일상적인 일이 돼 있지만 부처님 제제 당시 그때는 돈을 받는다, 금은을 받는다 하는 것은 새로 생긴 현상, 이전에 있지 않았던 새로 생긴 그러한 현상이라는 그러한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새로 생긴 현상이었고, 그래서 초기 불교 승가의 어떤 걸식하는 그러한 관습, 걸식, 이런 것을 음식과 마실 것, 음식을 걸식하는 것과는 좀 일치하지 않는 그러한 새로운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율장과 입장이 같지 않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좀 혼돈이 있었습니다. 뭐 요즘 같으면요, 율장에 뭐 부합하건 부합하지 않건 뭐 무시하는 사람도 돈으로 하고 받는 사람도 돈으로 받고 하는 그것이 지금 뭐 율장과 그다지 상관없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이러한 것이 불교도들에게 그 아주 계율을 엄격히 지키는 이런 사람들에게는 금전이나 돈을 받는다는 것이 참 익숙하지 않은 현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어쨌든 그 야사 장로는 많은 비구들이 금전을 받는 것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되고 금과 은을 벌식하고 받는 것은 율장에 허용되지 않는다. 허용되지 않는 것을 여러분들은 지금 요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율장과 부합하지 않는 행동이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율장에 나온 이야기를 보면 그때 야사 까까한다가 뷰타는 원숭이 호수의 다층 구타카라홀에서 비구들에게 금전을 걸식하고 있는 비구들에게 이렇게 구걸해서는 안 됩니다. 부적절하게 구걸을 하면 보시하는 사람과 받는 사람 모두에게 범죄가 됩니다. 허물이 됩니다. 이것은 부처님 자신에게서 직접 내가 이렇게 들었습니다. 부처님으로부터 직접 보시하는 자와 받는 자 모두가 허물이 된다고 부처님으로부터 직접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금전을 요구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을 했더니 그 비구들이 이렇게 말하니까 그래서 그 당시 모든 그 비구들에게도 이렇게 말을 했고 마찬가지로 비구들에게도 이렇게 말을 했고 또 모든 그 자리에 있던 제가자들 남녀 제가자들에게도 이렇게 당신들도 이렇게 불제자들, 부처님 제자들에게 이렇게 금은으로서 보시를 하면 안 됩니다. 부적절한 보시를 하게 되면 보시하는 자와 받는 자 모두가 범죄가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 자신으로부터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받는 비구 스님도 허물이 되고 보시하는 신도들도 허물이 된다라고 직접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어쨌든 부처님께서 금과 은을 받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는 그 사실을 근거로 들어서 장로 야사는 금과 은을 구걸하는 것이 율장의 규칙을 위반한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시에 야사는 그 지역 신도들에게도 불제자들에게 비구들에게 금은을 보시하면 안 되고 또 부처님이 제가자들로부터 이런 것을 받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이러한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이렇게 쭉 했습니다. 그랬더니 제가자들은 그 말을 듣고 야샤 장로를 칭찬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 장로 야샤는 비구들에게도 말씀을 하셨고 또 제가자들에도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을 다시 바이샬리의 연지부터 비구들이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야샤가 사람들에게 그런 말 하는 것을 보고 마음에 아주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스님들이 그 비구들이 바이샬리 비구들이 생각할 때 야샤가 저렇게 사람들 제가자들에게 저렇게 말을 하는 게 우리가 서가모니 제자가 아니라고 말한다. 그래서 그가 승가를 비방하는 그러한 바일죄를 저질렀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한테 그가 고백을 해야 된다. 참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비구들한테 하는 것을 제가자들에게 비구들이 이렇게 잘못한다고 얘기하는 것은 승가를 비방하는 것이다. 이렇게 비방하는 바일죄를 저질렀다고 말하면서 우리한테 와서 야샤가 참여를 해야 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말을 전해들은 야사는 그 말을 내가 왜 그렇게 해야 돼? 그들의 말을 듣지 않고 신통력으로 하늘을 날아서 코샴비로 돌아갔다고 하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긴 일의 발단은 이런 것입니다. 바이샬리의 비구들이 주로 금전을 받고 금은 보배를 받고 그것을 본 야샤 장로 야샤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갤롱들에게도 말했고 제가자한테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렇게 가르침을 내려줘. 그러니까 그 당시 지역의 베지부타 비구들이 바이샬리 비구들이 마음에 들지 않아가지고 저 야샤 장로가 승가를 비방하고 타락을 저질렀다고 이렇게 말하니까 우리한테 참여를 해야 된다.
참에 오기를 기다렸는데 야샤는 그냥 가버렸죠. 그래서 이런 얘기입니다. 근원은 이런 얘기입니다. 다음은 이제 우리가 결집을 하는 거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방금 야샤 비구 장로 비구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그분은 이제 벤질에게 비구들 이 율장과 어긋나는 그러한 율행에 어긋나는 그러한 일들을 하는 것을 보시고 그들이 그러한 행을 하면 안 된다고 방지하기 위해서 비구들을 모으고 특히 장로들을 모아서 결집을 하고 회의를 해야 되겠다고 결정을 했습니다. 인가를 소집하고 그래서 토론을 해야 되겠다 결정을 하고 나서 야샤는 서쪽으로 돌아와서 그 당시 지역에 있는 아주 잘 알려진 유명한 장로들에게 이런 결집을 할 테니 이곳의 회의에 참석해 주십시오. 이러한 회의에 꼭 오십시오라고 요청을 했죠. 그래서 요청을 함으로 인해서 그 당시 인도에 있던 아주 이름이 알려진 유명한 장로를 두 분을 모셔올 수 있습니다. 그들 중 한 분이 마투라 지역의 삼부타 장로였습니다. 다른 한 분은 다른 지역에 있는 그 지역 이름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서인도의 출신의 레베타 장로였습니다. 레베타. 그래서 두 번째는 레베타 장로였습니다. 그래서 이 두 분을 모두 어, 모셔야 되겠다고 청했더니 두 분 모두 참여하겠다고 동의를 했습니다. 또 어떤 기록에 의하면은 레베타가 직접 오셔서 와이샬리에 허용하지 않는 집사에 대한 질문을 받았다는 설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록에 의하면 레베타가 집사의 상황에 대해서 물었고 그것에 대한 의견을 물었을 때 그런 10가지 집사가 모두 허용되지 않는다고 말했다는 그러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 의견을 주고받은 이들은 질문한 사람 또는 답한 사람 이 기록에 각각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설일체 유부에 의하면 기록에 의하면은 레바타의 질문자는 야샤 자신이었고 빨리어 비나야의 깐다카에 따르면은 그러니까 질문한 사람과 대답한 사람이 조금 기록마다 다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빨리 율장 풍보에 의하면은 야샤는 삼보가와 많은 비구들을 찾았고 그 다른 비구들은 또 레바타를 이렇게 찾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야샤와 레베타가 질의응답을 했다. 또 마이사사캬의 여러 가지 기록들에 또 다른 여러 각각의 율장에 있어서 질문하고 십사에 대해서 질문하고 답한 그러한 것에 약간의 몇 가지 사소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어쨌든 누가 물었든 누가 답했든 주요한 뜻은 주요 맥락은 많은 경론장의 율장에 면은 바이샬리의 비구들이 허용해야 한다는 10가지 이를 건의했는데 그것은 허용할 수 없는 10가지였다라고 말하는 것은 공통적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예딘 야샤는 삼부타와 레베타 외에도 까탈리푸트라 판나의 비구와 마찬가지로
아벤트라는 지역의 비구, 또 닥시나라는 지역의 비구들, 그 비구라는 사람들이 다 아란이들이죠. 그분들이 비구라고는 하지만 어쨌든 그런 아란 차원의 많은 비구 스님들 어쨌든을 여러 지역에서 그 자신의 의견을 뜻을 협조하기 위해서 많은 지역으로부터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불러 모아서 결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비구들을 결집에 모았습니다. 그래서 서로 어, 어, 두 파트로 나누어서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서쪽에서 도움을 주는 사람, 그 다음에 동쪽에서 도움을 주는 사람. 그래서 많은 비구의 대중들이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결집에는 동서쪽에서 선출한 700명의 장로, 일반적인 700명의 장로와 2만 명의 승가 회원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2차 결집에서 모인 회원들입니다. 이 결집은 바이샬리 양바짠의 안마빨리 농원에서 열렸습니다. 그래서 이 결집에 참여한 사람들이 모두 장로들이었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근데 먼저 말씀드렸듯이 장로들이 700명 이상이고 너무 많은 숫자죠. 그래서 많은 그 장로들이 낱낱이 한 사람 한 사람 다 토론에 참여하면은 그 너무 많은 사람들이라서 준비도 너무 하기도 어렵고 하기 때문에 어떤 방법을 썼는가 하면 양측에서 각각 대표로 4명의 장로를 선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쪽에서 온 비구 대중, 서쪽에서 온 비구 대중 4명 해서 8명의 장로를 선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각 동부의 비구와 서부의 비구 대표들로서 각각의 4명의 장로를 해서 8명의 장로를 선출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많은 율장의 경전에서는 이렇게 다르게 설명을 하고는 있지만 조금씩 다르게 하고 있지만 그래서 설일체 유보 우리들이 말하는 설일체 유보에서 말하는 탐제대방 그러니까 일체 유보 또 탐제도와 일체 행보 탐제도와 남두 삼부다 양닦게라고 하죠. 야삭깔란다까 부드라 수마나 하샤 사카 네네 용된 와사 와사바가미가 이런 8분입니다. 이렇게 이제 이분들 이름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분들이 계를 받은 지 5년밖에도 안 됐지만은 이분들은 율장에 아주 뛰어난 특출한 아지따라는 사람까지 해서 총 9명의 참석자로서 이 9명을 뽑았습니다. 그래서 9명의 장로 이분이 제2차 결집에 이 9명의 사람이 2차 결집 율장 결집에 토론자로 지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9명의 사람들은 바로 위에서 말한 700명의 장로와 2만 명의 승가 대중을 대표하는 그런 9명이었습니다. 그래서 9명의 장로 또의 대표자들이 의논을 하고 이것으로 해서 그래서 500명의 다좀바 500 장로가 또 결집을 했다. 이렇게 말을 하죠. 어쨌든 그렇게 결집을 한
그래서 우리가 700명의 장로를 대표하는 이 9명의 장로는 토론에 참여를 했고 결국 700명의 아라한 평의회 또는 베샬리 결집이라고 불리는 결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결집은 금과 은을 받았기 때문에 시작됐지만은 그들은 바이샬리 비구들이 새로 공포한 10가지 사항, 이거는 받아들여야 된다는 10가지 사항에 대해서 주로 논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10가지 사항, 허용해야 한다는 10가지 사항, 이건 아주 좀 골치 아픈 부분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일단 이 10가지 사항이 무엇인지 각각의 그 부파에서는 이해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일일이 다 말하는 것은 별로 이익이 없을 것 같은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장로 8대 장로가 장자부에 따른 10가지 부분에 대해서 설일체 유부의 사상을 바탕으로 해서 허용되지 않는 10가지 일, 14, 불허용 14에 대해서 요점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먼저 장자부에 의할 것 같으면 14가 어떤 것인가 하면 상자부에 따를 것 같으면 10가지 요점은 뭐냐면은 소금을 저장하는 것에 대한 합법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뿔 속에다가 소금을 저장하고 여기 보관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일반적으로 비구들은 음식 같은 것을 저장해 둘 수가 없습니다. 오늘 탁발한 건 오늘 먹고 저장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보관할 수가 없는데 꿀 속에 놓아둔 소금은 그는 보관을 할 수 있다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꿀 속에 소금을 넣어두는 것은 효물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상자부 10가지 14 가운데 두 번째는 태양이 정오를 지나서 이게 지나갈 때 손가락 2마디가 지나면 시간이 그렇게 지나고 나면 12시가 지나면 먹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손가락 2마디가 지나도 밥을 먹을 수 있다 하는 거. 왜냐하면 왜냐하면은 점심때가 정오가 됐는데 아침을 좀 잘 먹어서 배가 안 고프면 밥을 좀 뒀다가 정오가 지나도 손가락 2마디 정도의 태양이 지나기 전까지는 음식을 좀 늦게 정오가 지나도 먹어도 된다 하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또 세 번째는 또 다른 마을의 합법성입니다. 그 뭐냐면은 세 번째입니다. 이거 뭐냐면은 그러니까 먼저 한때 식사를 하고 난 다음에 한 끼를 탁발해서 먹었는데 또 다른 마을로 가서 시간이 아직 정오가 안 되었다고 해서 다른 마을로 가서 다시 탁발해서 먹을 수 없다는 겁니다. 먹을 수 있다 하는 이게 주장이죠. 그래서 같은 마을에서 밥을 2번 걸씩 탁발해서 먹을 수는 없지만 다른 마을에 가서 먹는 거는 된다 하는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에 가서 탁발해서 먹는 거는 허물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자, 네 번째는 장소의 합법성입니다. 그래서 단일한 경계 지역에 있는 비구들은 소종을 단일 위치에 그 지역에서만 반드시 열어야 한다는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요즘 같으면 그러니까 소종을 할 때 우리가 좀 친밀한 사람들끼리 한 10km, 12km, 11km, 18km, 18km 내외에 있는 비구들이 예를 들어서 소종을 할 때, 포사를 할 때
18km가 이제 먼데 있는 비구들은 포사를 하기에 모이기에 참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가까운 지역에 있는 단일 지역에 있는 비구들끼리 포사를 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우리가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어, 그래서 가까운 사람끼리 이렇게 친밀하게 포사를 할 수 있나 없나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이야기 자체가 안 된다라고 꼭 된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아마 이 허용하지 않는 십사가 일어나기 전에는 아마 이런 일이 조금씩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점점 이렇게 손쉽게 이렇게 하다가 그냥 각각의 가까운 사람끼리 모여서 포사를 하고 이제 그런 거를 좀 하면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할 때 이게 된다 안 된다 이것을 우리가 연구를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특별히 어떤 어, 뭐 특별히 그렇다, 뭐 봐준다, 뭐 상황에 따라서 그런 거를 허용해 주어야 된다 이런 거는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그다음 다섯 번째는 어, 그래서 어, 어떤 우리가 안거라든지 포살이라든지 이런 걸 할 때는 어, 반드시 모여서 해야 되고 어떤 지역에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거나 그럴 때 어떤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포살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가 뭐 이런 걸 질문을 할 수가 있는데 그걸 한번 허용을 해주고 나면 다음부터 그러니까 모이지 않고 스스로 혼자 해버리고 어떤 특별히 그렇게 특혜를 주거나 그렇게 한번 허용하고 나면 이제 이게 율이라는 것이 자꾸 무너지기 때문에 어, 조심을 하고 신중해야 됩니다. 자, 여섯 번째입니다. 어, 여섯 번째는 관습의 합법성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가 아까 우리가 제수 1항, 그러니까 동의의 적법성입니다. 그래서 승가가 업무를 수행할 때 승려가 모두 모이지 않더라도 동의하면 허용되냐 안 되냐 하는 그런 부분이었고 지금은 여섯 번째 관습의 합법성. 수도원장과 그러니까 캠보와 스승이 하는 일을 하는 그 방식을 그대로 따르는 것이 허용됩니까 안 됩니까 하는 그 부분인데 이것을 이렇게 묻는 사람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다음 일곱 번째는 휘젓지 않은 우유를 먹어도 된다, 안 된다 하는 그런 합법성인데, 이거 좀 분명하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여덟 번째는 베다의 음료의 합법성. 그러니까 베다라는 것은 코코넛입니다. 코코넛. 그래서 야자수가 저절로 발효를 해서 익어서 아마 그 알코올 성분이 이렇게 생기는 그런 음료라고 하는데 그래서 스스로 우리가 일부러 발효시킨 게 아닌 조금 반발효됐다든지 비발효가 된 야자가 발효돼서 만들어진 술, 야자주. 그래서 이것을 또 반발효된 이것을 코코넛을 주스로 음주해도 되냐 안 되냐 하는 그 부분입니다. 그것이 음료의 합법성입니다. 그다음에 아홉 번째는 좌복의 합법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좌복을 만들 때 밑에 단이 꿰매어 있지 않으면 어떤 크기라도 될 수 있다 하는 그런 부분을 주장한 것이 방석의 합법성입니다. 그 다음에 열 번째는 금과 은의 합법성. 금과 은의 재물을 보시를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 부분입니다. 이것이 장자부의 이러한 율장의 배경입니다. 그래서 율장에서 말하는 부분하고 조금 음, 좀 다르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알랄라의 허용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알랄라라는 것은 뭐 말할 거 없고 알랄라의 허용이라고 하는 것은 티베트어로 하면 아, 알랄라라는 말을 하면 되냐 안 되냐 하는 그에 대한 티베트어 설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격열
룽팀베. 비구들이 알랄라라고 말하는 것을 허용하고 합의가 없는, 그러니까 비구들이 아주 소리를 목청을 크게 높여서 알랄라라고 말하는 것은 그러니까 허용한다. 그렇게 해도 된다라고 하면 된다, 안 된다. 아주 큰 소리로 알랄라라고 말하는 것을 허용하고 허용을 그렇게 말하면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허용하고 합의가 없는 비달마. 알라라라고 반드시 말할 필요는 없고 알랄라 하면은 허락하는 뜻. 그래 그래 하고 동의하는 할 때 이 단어를 쓴다고 하는데 어, 그래서 된다 안 된다 합의가 없는 법의 동의를 이렇게 통과를 시킨 이것이 첫 번째 요점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경전 비나야에 반대되는 그런 내용. 그래서 비구 스님들이 합의가 없는 비달마, 합의가 없는 합의가 있는 서로 합의되지 않은 달마. 근데 합의가 없는 법에 동작을 할 때 승가 회원들이 구두로 칭찬하고 동의할 때 이것을 입으로 칭찬을 통해서 동의하는 것을 허용한다. 뭐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럼 두 번째는 여기 이제 바이샬리의 비구들이 근처의 비구들 바이샬리 비구들은 근처의 비구들이 존자여 기뻐해 주십시오라고 말하면서 기뻐하고 합의가 없는 비달마, 합의가 있는 비달마, 합의가 없는 법을 기뻐하는 동작으로 통과시키는 것을 허용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두 번째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세 번째는 바이샬리 비구들은 자신의 손으로 땅을 파고 땅을 파는 것을 합법화시켰습니다. 이것이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비구들이 자신의 손으로 땅을 파거나 다른 사람에게 땅을 파게 했다는 것인데 그것을 전통의 적합성의 포인트라고 합니다. 또 네 번째는 더욱이 바이샬리 비구들은 평생 동안 값이 받은 소금을 적절한 음식과 섞어 먹는 그 부분은 허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소금의 허용 가능성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네 번째 포인트입니다. 또 다섯 번째는 바이샬리 비구들이 그러니까 한 리그 반을 가서 그들의 음식을 모아서 먹었기 때문에 여행이 허용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지역에서 음식을 먹고 또 한 지역에서 먹고 나서 또 한 지역에 또 중간쯤 가서 다시 음식을 먹는 모여서 음식을 먹는 이것을 이제 그러니까 한 지역에서 이동을 하는 거기 때문에 여행하는 것을 허용하는 점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다음에는 비구들이 꾼두죄벨룽아 꾼두죄벨룽아는 뭐냐면 좀 이상한데요. 좀 이게 헷갈리는데요. 꾼두죄벨룽아 그냥 양파채. 네, 좀 뭔가 잘못됐는데 잠깐만 기다려 보세요. 이게 좀 표가 좀 잘못 표기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는 두 손가락을 지나쳐도 된다 안 된다 하는 그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좀 헷갈렸습니다. 지금 우리가 두 손가락 이 허용이 뭐냐면은 비구 스님들이 이거 해가 정오를 지나서 정오의 해가 손가락 두 마디만큼 지나기 전에 먹으면 된다 안 된다 하는 그 부분입니다. 근데 그래서 그 당시에는 손가락 두 마디 이거는 그 태양의 그림자를 보고 정오를 우리가 시계가 없었기 때문에 손가락 두 마디만큼 지나기
지나서는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였는데, 그래서 그 두 마디가 손가락, 태양의 빛이 손가락 두 마디보다 좀 지나도 허용해야 된다, 먹는 걸 해야 된다 하는 것이 비살리 비구들의 주장입니다. 여섯 번째는 어, 네베룽아, 그러니까 아픈 사람을 위해서는 병자를 위해서 술, 술을 물에 타서 마시는 것. 그것은 병자를 위해서는 허용된다고 합니다. 이것은 병자는 허용된다. 바이샬리 비구들은 그렇게 먹으면 안 된다는 것. 그래서 그 온전한 100% 술이 아닌 물하고 물에 섞어서 희석해서 이렇게 마시는 것. 이것은 아픈 사람에게는 허용한다. 허용하면 되냐 안 되냐 이제 이런 부분이 그 포인트죠. 그다음에 이제 뭐냐 하면은 마신 음식이죠. 그래서 우유와 요구르트를 섞어서 때 아닌 때에 먹는 것 이것을 허용하냐 안 하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율장에 보면 다 그런 내용들인데 우유 한 컵을 물에 섞어서 또 여기에는 또 요구르트는 없습니다. 쇼는 없습니다. 우유에 물을 섞어서 물과 우유를 섞은 우유물을 때 아닌 때에 마셨다. 이것이 허용하냐 마냐. 이거는 이제 우유를 마시고 안 마시고 아니고 우유에 물을 탄 것은 허물이 되냐 안 되냐 뭐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것이 먹어도 되냐 안 되냐 하는 그러한 허용의 문제입니다. 또 배월식과 딩웨룽아 하면은 우리가 좌복입니다. 그래서 좌복은 비구들이 좌복을 만들 때 오래된 율장에는 아주 좌복을 새로 만들면 새로운 좌복을 먼저 썼던 좌복에 조금 한 조각을 새 좌복에다가 박음질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비구들이 바이샬리 비구들이 열의 한 뼘 손길이만큼 헌 조각을 붙이지 않는 매트는 사용하는 것은 허용한다 안 한다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비구들이 새 돗자리를 만들 때 열의 한 손보다 큰 전조각을 붙이지 않고 사용했다는 이 문제입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베샬리 비구들이 둥글고 좋은 그러니까 탁발하는 바루에 향수를 바르고 좋은 향기를 풍겼습니다. 그 바이샬리 비구들이 그래서 어떻게 좋은 향기가 나는 형형색색의 꽃으로 장식하고 그러니까 바루를 그러한 꽃에 장식하고 또 비구 끝에 작은 좌석에 올려놓으면 길 가다 비구가 앉은 그 옆에 작은 자리에 놓아두면 거리를 오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겠죠. 그래서 그러한 바루가 아주 좋은 바루가 있는데 그렇게 잘 장식한 이 바루를 자리 옆에다 놓고 그 비구가 바이샬리 비구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바이샬리로 온 똑똑한 사람들 여러분들 들어보세요. 이 바루는 아주 좋은 바루입니다. 누구든지 이 바루 안에 선물을 넣거나 그 안에 무엇인가를 보시하는 사람은 큰 과보, 좋은 과보, 아주 부유함을 얻고 또 많은 좋은 것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시를 강요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율장에는 보석이라든지 금이라든지 이러한 다른 귀한 물질을 받으면 안 된다는 그러한 가르침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건데 이러한 10가지
이것이 근본 10가지 일에서 14라고 합니다. 그래서 설일체 유부에서 말하는 사항은 이러한 예를 들 수가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수호부라든지 상자부라든지 설일체 유부라든지 설일체 유부라든지 모든 상자부온이라든지 모든 율장에서 불허 14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근데 그 말씀하신 내용이 조금씩 다릅니다. 이제 먼저 말씀드렸든지 먼저 말씀드린 것은 상자부의 율장에서 말하는, 그래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내용에 의해서 말씀하시는 거면 그 부분을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